스팸 메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정크푸드의 대명사 스팸. 맛은 좋지만 왠지 몸에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쓰레기 햄이 맞을까요? 화려한 포장지 앞면,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식품 기술사, 영양사, 위생사인 제가 꼼꼼하게 따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식품의 뒷면 안쌤입니다. 오늘은 스팸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살짝 구워서 흰 쌀밥에 먹으면 다른 반찬도 필요 없죠. 그런데 쓰다 남은 잡육을 사용한다는 말도 들리고 아질산 나트륨 같은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괜히 먹기에 찝찝한데요. 과연 뭐가 맞는지 현직 식품연구원이 제품 뒷면을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팸은 쓰레기 고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순도 높은 고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돼지고기가 91% 이상이라고 적혀있죠. 고기의 함량이 다른 가공식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주로 앞다리살 또는 뒷다리살을 지방과 섞어서 쓰는데요. 돼지고기 부위 중 제일 싸고 수급이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 잡육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잡육은 만들어지는 양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고기를 수급하는데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돼지에서 머리, 족발, 내장, 꼬리, 피까지 제거하면 뼈와 살코기만 남아있는 도체라는 게 되는데요. 도체에서 앞다리와 뒷다리의 비율이 48%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나머지 부위는 저희가 주로 삼겹살, 돈가스 등 이런 요리들을 해먹는데 사용합니다. 뉴스를 찾아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 스팸을 12억 개나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연간 2만 톤 이상의 돼지고기가 필요한 양입니다. 잡육으로는 이만큼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죠. 스팸에는 소금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소금은 단순히 간을 맞추는 용도가 아니라 고기 속의 단백질을 끈적하게 녹여서 햄의 식감을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어려운 말로 염용성 단백질의 작용인데 복잡하니까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럼 설탕은 왜 함께 들어갔을까요? 설탕과 소금이 만나면 짠맛이 혀를 찌르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맛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맛있고 식감이 좋다고 해서 스팸을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스팸은 엄연히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고나트륨 식품이거든요. 짠맛을 중화하려고 밥을 많이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 섭취까지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 드실 때에는 채소와 함께 먹거나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름부터 혼합제제, 뭔가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우선 세부 원료를 보면 폴리, 피로, 메타인산 나트륨, 세 종류의 인산 나트륨인데요. 폴리, 피로, 메타는 인산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피로가 2개, 메타가 3개 이상, 폴리도 3개 이상을 말하는 건데 저희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금도 사실 염화나트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산 나트륨도 나트륨에 인산이 붙은 형태인 거예요. 인산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물질로도 알려져 있죠. 그럼 인산 나트륨은 왜 쓸까요? 바로 육즙 때문입니다. 인산 나트륨을 넣으면 고기에서 육즙이 잘 안 빠져나갑니다. 정리하면 인산 나트륨 삼형제는 수분을 보존해주는 소금 같은 조미료인 거죠. 전분 가공품은 옥수수, 감자, 타피오카 같은 원료에서 전분을 추출하고 가공한 건데요. 이걸로 당면도 만들고 공차에서 먹는 버블티의 펄도 만듭니다. 이걸 넣는 이유는 점성이 있어서 고기가 잘 뭉치게 도와주는 거죠. 카라기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등에서 추출한 원료인데요. 양갱이나 젤리 같은 탱탱한 결착력을 부여해줍니다. 결국 약간의 카라기난과 전분 가공품이 스팸의 고기가 잘 뭉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햄에 웬 비타민 하실 텐데요. 비타민 C는 아질산 나트륨의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질산 나트륨이 몸속에서 발암 물질로 변하려고 할 때 비타민 C가 막아줍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는 그 비타민 C니까 드셔도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논란의 주인공, 바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질산 나트륨은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친구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식중독 방지입니다. 그냥 배 아프고 설사하는 식중독이 아니라 즉사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건데요. 햄에서 생길 수 있는 보툴리누스라는 균은 인류가 발견한 독소 중 가장 강력한 맹독인데요. 2나노그램만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균을 일량으로도 귀신같이 잡아내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질산 나트륨을 대체할 만한 안전한 원료를 찾지 못했죠. 두 번째 장점은 색깔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없으면 햄이 예쁜 분홍색이 아니라 칙칙한 갈색이 됩니다. 아질산 나트륨 하나로 식중독 예방과 먹음직스러운 색깔도 만들어주니 정말 효율적인 거죠. 자, 그럼 단점을 보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급성 독성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죠. 성인 기준으로 약 4에서 6g만 먹어도 체내 산소 공급이 막혀 청색증이나 호흡 곤란이 오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암을 유발하는 의심 원료라는 점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을 발암 추적 물질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등급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1군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게 확실한 거고, 2A군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의심 물질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물 실험 증거는 있지만 사람 대상, 임상적 증거는 제한적일 때 매기는 등급이죠. 참고로 삼겹살과 소고기 구워 먹는 것도 2A군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아질산 나트륨은 식중독도 막아주고 맛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인터넷에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식품기술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질산 나트륨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질산 나트륨을 주방에 있는 칼로 보거든요. 여러분, 칼은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식당에서 칼이 위험하다고 없애버리면 요리가 될까요? 재료를 깎고 썰고 다져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말이죠. 아질산 나트륨도 똑같습니다. 분명 독성이 있는 물질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적절한 양만 사용하면은 식중독이라는 더 큰 괴물을 잡는 명검이 될 수도 있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아질산 나트륨은 헬스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헬스를 과도하게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했다고 치면은 근육이 오히려 더 파열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헬스가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적당히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요. 아질산 나트륨도 똑같습니다. 과하면 독이 되지만 적당량만 사용하면 식중독을 예방하는 건강한 원료가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의 부정적인 면만 보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자, 감성적인 비유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에는 숫자로 팩트 체크해 볼게요. 스팸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각종 자료에 따르면 200g짜리 한 캔에 3.2mg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먹고 당장 죽으려면은 한 자리에 앉아서 스팸 1250개를 먹어야 합니다. 무게로 치면 250kg인데요. 여러분, 이거 다 먹다가 아질산 나트륨 때문에 아니라 배가 터져서 먼저 죽습니다. 물도 한 번에 250kg 마시면 죽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당장 죽지는 않아도 몸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1일 섭취 허용량입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평생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먹어도 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양을 말하는데요. 이걸 계산해보면 성인 남성은 매일 스팸 1.5캔, 성인 여성은 1.2캔으로 죽을 때까지 매일 먹어도 안전합니다. 솔직히 스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매일 한 통씩 평생 드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이건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가공육을 가장 많이 먹는 20대 이하를 기준으로 봐도 1일 섭취 허용량의 20% 수준만 먹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햄킬러다 하는 상위 2.5%의 사람들조차도 허용량의 절반 정도만 채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격이 훨씬 싼 햄들 있죠. 보통 런천 미트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맛이 좀 덜 짜네 혹은 그냥 싼 브랜드인가 보다 하고 사시는데요. 사실 이 두 녀석은 족보가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스팸이나 리챔 등은 돼지고기 함량이 90% 이상입니다. 런천 미트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섞여 있죠. 그래서 구워보면 딱 아는데요. 스팸은 돼지 기름이 나오면서 고소하게 튀겨지듯 구워지는데 닭고기가 섞인 런천 미트는 퍽퍽하고 금방 타버리죠. 싼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뚜껑을 땄을 때 보이는 이 노란 덩어리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기름이 굳은 건가? 뭐 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요. 이건 상한 거는 아니고 기름과 젤라틴 성분입니다. 고기를 익히면 단백질과 기름이 빠져나오는데요. 그게 식으면서 굳은 거죠. 인체에 전혀 무해하지만 굳이 고기 구울 때 나오는 돼지 기름을 먹지 않는 것처럼 살짝 걷어내고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 스팸을 정크푸드로 오해하곤 하지만 사실 돼지고기 함량이 90% 이상인 고단백 식품입니다. 첨가물인 인산나트륨과 아질산나트륨 역시 1% 미만의 극소량만 사용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범위 안에 있죠. 다만 가공육 특성상 나트륨 수치는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몸에 나쁜 음식을 먹는다는 죄책감 대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식품의 뒷면을 읽어주는 남자 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